네, 7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이코노미스트이시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꺾인 거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꺾인 걸까요? 약간 이런 식의 질문으로 제가 뉘앙스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오니까 의심 없이 이거는 꺾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해서 진짜 모르겠어요. 박사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뭐 꺾였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세요? 예. 근데 뭐 기술적으로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 진입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쵸. 일단 고점 대비 뭐 한 30% 가까이 빠졌네요. 네. 9천에서 빠졌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120일 이동 평균선에 다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술적 분석 처음 배울 때 121선은 이제 펀더멘탈 장기 펀더멘탈 선이다. 그러니까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장기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면 121선을 깨는 거는 조금 드문 일이고 거의 없는 일이고 반대로 이제 121선을 깼다라는 것은 이제 펀더멘탈에 중대한 조금 흠결이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배웠는데 지금 6,500이 이제 121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이제 이 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좀 차트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의 이제 빽빽해진 수요, 이 빽빽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쏠렸다는 얘기거든요. 쏠렸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이제 과밀화된 수요가 모멘텀의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추정하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모멘텀 투자자들이 전부 반도체에 이제 쏠렸는데 이게 이제 모멘텀이 균열되니까 의심이 증폭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악재에 민감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제 모멘텀이 붕괴되는 지점까지 이른 건데 그런데 이제 모멘텀이 붕괴되면서 반대쪽으로 일어난 일은 과밀 그 쏠림이 해소됐거든요. 뭐 신용융자가 뭐 좀 정리됐다든지 또 레버리지 ETF가 조금 뭐 매도가 일어났다든지 이러면서 과밀화된 쏠림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따져볼 거는 결국에는 그 말씀하셨던 시장이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이제 펀더멘탈이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제 경험상으로는 PER과 관계없이 실적이 피크 칠 때 그 절대치가 절대 그 실적 자체보다는 증가율이 피크 칠 때. 증가율이. 네.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 작년 대비 투톱의 이익 증가율이 뭐 600%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600%가 안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내년에도 반도체가 6배 이익이 증가한다고? 네. 지금 100조도 지금 엄청난 건데 분기에. 그렇죠. 연간 100조도 굉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분기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에 가령 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 IT 컴퓨터 기기들이 재고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도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기업들이 그 감산을 밀었어요. 이 삼박자가 맞는 바람에 2023년 제가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바로 2023년에 14조에서 15조 적자를 냈거든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한 7조에서 8조 적자를 냈고요. 그러니까 2023년 같은 IT 사이클이냐 아니면 이번 사이클은 다른 사이클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연초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이번 IT 사이클은 달라. 반도체 사이클은 달라.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고
데이터 센터의 CAPEX 자체도 이번에는 달라. 예, 그리고 IT 기기의 재고 출하 사이클도 있지만 그런 거를 데이터 센터에 꾸준한 투자가 그거를 다 흡수하고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원래가 우리가 봤던 사이클로 돌아간다면, 그런 사이클로 인정이 된다면 주가는 지금 바닥이죠. 그러니까 다만 빽빽한 수요 때문에 모멘텀이 균열돼서 그게 쏠림이 해소되면서 모멘텀이 붕괴되는 지점까지 이르렀으니 네. 원래 우리가 보던 펀더멘탈이 그대로라면 코스피 PER 5배, 네. 6배, 삼성전자 PER, 하이닉스 PER 5배. 이거는 과거 사이클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2023년 사이클이면 이게 상투일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6배였던가요? 7배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지금 지금 6배. 낮다. 네. 가령 뭐 2020년 4월에 1,400포인트일 때 지금 그때가 7.5배였잖아요. 지금 그것보다 낮은데 만약에 이게 정당화되려면 이 사이클이 과거의 사이클과 같다라는 것으로 이번 사이클도 별 볼 일 없어. 예전 사이클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허물킨 거야.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도체 하면은 사이클이 분명히 있고 특히나 증설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이게 꺾이더라라는 것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올 때는 이제는 구조적인 산업이야.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산업으로 갈 수 있어라는 어떤 기조 아래 올라왔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좀 시장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박사님도 지금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의심이 시장에서 좀 없어지려면 단기간에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할까요? 그걸 아마 검증해 나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22일부터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하고 역시 29일에 실적. 메타 네. 플랫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발표하죠. 30일 날 아마존 발표하고 그때 실적 발표에서 묻어나오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금 전망 네. 이 자체가 의심이 지금 되는데 그 의심이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는 이번 캐펙 사이클은 2030년까지 지속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네네. 주가가 떨어지기 네네. 전에도 그랬고 떨어진 후에도 지금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아폴로 매니지먼트에서 맥키니 걸 가지고 전망을 한 건데 이 네. 금액 베이스거든요. 2026년부터 데이터 센터의 AI 관련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매년 투자 규모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2030년에는 이제 5조 6천억 달러가 이제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증가율을 보시면은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작년 대비 올해가 114%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상이 50%, 40%, 40%입니다. 근데 이게 그 데이터 센터 용량이 아니고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한 게 반도체는 이제 고정 가격으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가 지금 한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한 10%도 안 됐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한 20%에서 25% 사이까지 이제 금액 베이스로 한 4분의 1이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한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무튼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은 고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이 반도체 사이클의 그 변동성, 사이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이클이 있죠. 114% 증가하다 50% 증가하고 40% 줄어들. 또 지금 반도체 네. 가격이 더 오르면 30% 내려가겠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게 과거처럼 이제 반도체 캐펙스 AI 캐펙스 안 해. 우리 손 털었어. 네. 빵 퍼센트 증가율이 내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사이클도
뭐 3년, 5년 고정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우리가 못 봤으니까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지만 아마도 스팟 가격과 관계없이 어차피 물량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느는데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요는 2배로 늘는데 공급은 한 20-30%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달라고 아비규환이다.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지금 반도체 증가율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율이 캐펙스의 증가율이 떨어진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거냐? 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고정 계약으로 제가 이제 좀 무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그 친구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고정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이익도 사이클이 뭐 조금 줄 수는 있겠죠. 네. 이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40%가 아니라 35% 이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 20% 혹은 10%로 줄 가능성이 없다면 반도체 가격도 사이클이 2023년 사이클과 같이 정말 다운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바로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가 나는 그런 사이클이 없다면 PER 5배는 정당하기 어렵다.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박사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바도 있고, 그러면 정말로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 주 뭐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이제 나올 실적들이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연초 대비해서도 그렇고 작년부터 해서도 그런 거 보면 조정받는 거 이해를 당연히 투자자분들도 납득할 수가 있죠. 근데 박사님 이 조정 폭이요. 여기 지금 댓글창에도 어떤 분께서 표현을 폭력적 조정이라고 맞습니다. 네, 말 남겨주셨는데. 그대로 폭력적 조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시장에서의 네, 저도 처음 네, 봤어요 이런 조정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진짜 실제 대응법과 마음 관리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좀 시장이 정말 힘든 것 정 떨어질 정도로 그쵸. 네, 오. 폭력적인 그 정말 괴팍한 그런 하락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급의 그 수급 때문에 생긴 좀 그 확장된 수급 때문에 확장된 너무 지나친 두려움인가 아니면 이 자체가 시세가 뭔가를 미래를 시그널링 하고 있느냐 네. 뭔가 신호를 주는 거냐 이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고민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를 보니까 2022년 이후에 20% 이상 떨어진 적이 6번 있더라고요. 2022년이면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한 4년. 4년. 네. 네. 그리고 실적 발표될 때 또 떨어진 게 거의 절반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반도체도 뭐 작년에 딥시크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뭐 쇼크가 있었잖아요. 뭐 이슈가 굉장히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있었죠. 맞아요. 네, 이번에도 키미 K3인가 이제 중국에서 그 나오면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좀 정확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가령 뭐 키미 K3 네. 오픈 소스 AI 오픈 소스 중국이 만든 거요. 문샷 AI. 문샷. 네. 이게 조그만 뭐 스타트업 기업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쨌든 성능 면에서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뭐 문샷에서 거기 적어놨다고 하더만요. 이거를 제대로 구동을 하려면 엔비디아의 가속기 64개가 이상은 필요하다. 그리고 뭐 또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케빈 베이커라고 아트 레이데스. 네. 뭐 이쪽 관련된 분들은 유명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뭐 잠재적으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에는 부정적이지만 키미 K3가 네. 사실은 이게 오픈형 AI가
계속 그 확산될수록 AI 서비스량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GPU하고 데이터 센터 용량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젠스랑도 오픈 소스 AI를 선호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세미 애널리시스 같은 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모델 가중치 저장에만 1.5 테라바이트 이상의 HBM이 필요하다. 키미 K3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출원 과정에서도 엄청난 초고속 가속기가 필요하다. 그게 그냥 뉴스에 나온 네, 얘기를 네, 제가 네. 읽어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안 하셨던가요? 앞서서 오늘? 클로징 벨에서도 저희 아, 잠깐 그래요? 다뤄서요. 네. 제가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런 게 사실이라면 네.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음. 딥시크 공포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 우리 연휴 때 애플이 또 잠깐 미증시 시총 1위에 올랐고 엔비디아하고 시총이 지금 좀 많이 붙었더라고요. 네. 근데 애플이 시총 1위 된 걸 보면 최근에 애플의 움직임을 보면요, 박사님. 우리한테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감내를 했는데 이제는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겠어. 이제 이러면서 사실 저는 딱 그때가 시작이다라고는 말 못하게 잘 모르지만 그 즈음에서부터 맞죠. 그 메모리 가격에 대한 뭐랄까요, 압박?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 치플레이션이 이런 게 좀 왔던 것 같아요. 주가의 영향도 그렇고. 근데 애플이 시총 1위 한 이유가 그렇게 제품 가격 올리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돈을 이제 좀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AI에 투자를 덜 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이 이제 주가가 그나마 견조하게 잘 가는 건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일단 돈을 벌어라. 두 번째는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건 불안하다. 요거를 지금 뭐 애플을 보고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오라클이었어요. 오라클 신용등급 뭐 하향 이슈도 있고 막 이래서 이런 것도 좀 연관지어서 박사님 의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그 AI 캐펙스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 투자에 많은 걸림돌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굉장히 증폭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신호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음, 가령 지금 가지고 나온 차트 중에 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지금 45bp 정도잖아요. CDS 스프레드가 뭐죠,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도 가능성? 그 네. 가능성을 저기 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이게 금융상품처럼 이제 거래되는 네네. 건데 이게 올라갈수록 이제 부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크레딧 디폴트 수합의 약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빅테크하고 오라클을 합친 게 지금 75bp예요. 어, 이거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만 따지면 한 45bp 되는데 이 45bp도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온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서 2024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5년 이전에는 미국에서 그 AI 관련 그 회사채 조달이 300조가 안 됐어요. 300조 달러가 안 됐는데 한 280억 달러, 300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300조 달러가 아니라 28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올해가 얼마냐면은 2,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9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 투자하기 이전보다 지금 작년에는 한 1,200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네. 올해 작년보다도 2배. 그리고 2020년에서 2024년보다는 지금 한 9배 정도 이렇게 회사채 발행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한 올해 그 AI 투자를 위해서 한 2,440억 달러를 조달한다. 네. 회사채를 찍었다라는 얘기는 아까 이 차트, 앞선 차트에서 매년 이 금액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1,000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예정이고 올해 대비 내년도 한 1,000억 달러.
또 후년도 한 1,000억 달러. 그렇죠? 그네. 그러니까 2,500억 달러 정도는 한 2년치 투자는 조달한 거예요. 네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2025년까지는 돈 버는 걸로 프리캐시플로우 안에서 영업이익 안에서 이제 투자했죠. 지금은 영업이익이 쭉 깎여가지고 지금 이 빅테크 주가가 약한 게 돈이 없어서 자사주를 못 사서 약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자사주는 됐고 지금 투자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채를 무지막지하게 뭐 구글도 850억 달러 찍어냈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지금 찍어내니까 이게 채권 시장에서 CDS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오라클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이 탄광 속의 까나리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이클이 약간 뻐그러지면 제일 먼저 망할 회사는 분명할 것 같아요. 탄광의 공기가 어떤지 네. 카나리아 먼저 네. 좀 날려보내는 네. 그런 감지 역할. 네, 빅테크는 뭐 될 다른 것 데서도 같다. 돈을 버니까 주가는 빠질지언정 네. 망하진 않겠죠. 네네네. 당장.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오라클이 만약에 이런 사이클로 간다면 굉장히 뭐 1등은 안 되겠지만 적절한 뭐 현명한 투자를 한 거죠. 의사결정을 한 거죠. 네. 아무튼 보통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한 350bp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채의 그 투기 등급 정급 본드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한 350bp는 조금 그 정상이라고 봐요. 한 400bp까지 정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얘네들이 이제 정급 본드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량한 초우량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회사채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한 600bp 정도 되면은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 영역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600bp에 오라클 합쳐도 한 10분의 1 정도의 지금 스프레드입니다. 이 CDS만 봐서는. 아직은. 네, 이걸 CDS를 좀 스프레드로 이해를 한다면 이제 그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편해지고는 있지만 네. 이게 사이클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말 내년에도 2,5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느냐. AI에 관련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조달이 어렵겠죠. 올해 뭐 상장도 많이 일어났고 돈을 많이 빨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훨씬 더 회사채 환경이 안 좋아지겠죠. 올해보다는. 그래서 갈수록 이 자본 조달이 약해질 거라는 얘기는 AI 캐펙스가 이 예상대로 갈 확률보다는 조금 약간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뭐 키미 K3도 우리 연휴 사이에 엄청난 화제가 됐었지만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경쟁에 지금까지도 물론 경쟁이었는데 정말 피 터지는 경쟁의 영역 시간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와서 투자를 줄인다 혹은 조금 뒤로 물러난다라는 건 불가능이지 않을까. 이미 너무 다들 멀리 오지 않았나라는 게 또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해서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의 회로를 좀 돌리게 되는데요, 박사님. 네, 결국에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클이 별난 사이클이냐 보편적인 IT 사이클이냐 역사적으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신기술의 정말 광범위한 역사적인 사이클이냐 그게 이제 AI라는 사이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우리가 총량을 볼 거냐 과거처럼 보편적인 사이클에서처럼 변화율을 볼 거냐 변화율은 둔화되는 거죠. 미분값은 증가율은 둔화되니까 이익 증가율이든 디램 상승률이 디램 가격 상승률이든 둔화는 되는 네, 변화율은 둔화되는데 과거에는 변화율이 둔화되면 변화율이 가장 높을 때 상투였다고요. 그렇죠. 반도체는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가격 상승률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그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 20% 정도 보더라고요. 20% 정도를 보는데 근데 올해의 디램 가격 상승률이 150%에서 내년에 20%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50%가 증가했어. 그 다음에 지금 투톱의 영업이익도 6배 증가했어, 작년보다. 그러니까 700%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0% 증가하면 이거는 상투야, 올해가. 과거에는 맞았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한 해 영업이익이 6배 증가한 적도 없었고, 한 해에 반도체 가격이 150% 상승한 적도 없었어요. 처음 보는. 네. 네. 그런데 이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이게 변화율 가지고 우리는 그 잣대로 볼 거냐라는 네. 문제. OP 마진도 마찬가지예요. 최태현 회장님이 이 OP 마진이 계속될 수 없다. 하이닉스가 76%입니다. 후년, 내년 뭐 애널리스트들 의견 보니까 한 70%까지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해놨더만요.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을. 그러면은 76%에서 70% 떨어지니까 올해가 상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옛날에는 맞았어요. 무조건 영업이익률이 최고 찍을 때가 꼭지였어. 네. 그 다음에 자금의 조달 능력, 조달 환경, 소위 그 회사채 발행, 돈이 없으니까 이제 회사채를 찍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여건도 올해만큼 좋을 때는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쁠 거야. 돈이 그렇게 펑펑 그렇게 뭐 회사채 찍는다고 몇 배수씩 이렇게 돈을 투자할까? 조금 의심이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도 올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은 해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과거의 잣대로는 올해가 상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6배 증가했는데 내년에도 6배 증가를 안 하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상투라는 거는 조금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약간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장 상황 우리가 가운데 그렇다고 좀 있어요. 코스피 PR이 10배도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PR이 15배도 아니고 지금 제가 하도 답답해서 트레일링 PR을 봤어요. 그건 뭐예요? 과거 실적. 그러니까 작년 실적으로 트레일링 PR을 보니까 아시아 미국 주식의 트레일링 PEG를 봤어요. PEG는? 그 트레일링 PER, 그러니까 과거 실적 EPS를 기준으로 한 지난 실적에 현재 주가를 대입한 철진한. 철진한. 작년 합산이익이 97조잖아요. 네네네. 투톱이. 97조를 대입했을 때 지금 미국인데요. 미국이 2.8에서 1.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배가 정상이죠. 원래는. 보통 평균적으로 정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20% 정도 그 포드 PER 같은 경우가 10% 증가했다. 그런데 이익 증가율이 10%다. 그러면은 PEG가 1배잖아요. 네. 그게 좀 리즈너블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8에서 1.1배로 떨어졌어. 근데 다른 업종 보십시오. 안 떨어졌어. 안 떨어지고 굉장히 높아. 지금. IT 하드웨어는 6.4로 올라갔어. 컴퓨터 장비도 그러네요. 컴퓨터 장비는 엄청나게 올라갔어. 네.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는 트레일링 PER이나 트레일링 PEG로 봤을 때에도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이익. 지금 금년 이익이 아니라 12개월 이전의 이익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재작년 대비 작년이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입해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배고 포드 PR이 그로스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700%지만 700%는 너무 이례적이니까 내년도부터는 한 10%, 20%만 증가한다. 이익이.
그렇게 증가하면 5배를 20%로 나누면 PEG가 0.25예요. 1이 아니고. 지금 포워드 PEG는 우리나라 0.25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걸 보면 사실 근데 이게 안 먹히는 시장이라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안 먹히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호냐. 뭔가 주가는 선행하니까. 반도체 주가는 항상 6개월 정도는 너끈히 선행했거든요. 그래서 왜 빠지지? 그런데 6개월 후, 9개월 후 가면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었다. 반도체. 그때야 겨울이 왔다. 반도체. 한파가 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이클로는 하이닉스 300만 원 고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이 과밀화된 수요 때문에 조금 악재가 증폭돼서 이게 본질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밀화돼서 네. 모멘텀 투자가 균열이 돼서 네. 의심이 많아지고 뭐 이런 지금 네. 국면에 있다. 본질적인 네. 것까지 이제 흔드는 거죠. 그 외국인의 매수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요. 8천, 9천까지 갔을 때는 그때는 판다,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이제 한 6천 선까지 오니까 이제는 뭐 팔 필요도 없겠다 싶은 느낌도 있고 다 팔지 않았을까?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요즘은 좀 사주는 때도 있거든요. 외국인 맞습니다. 선물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들이 보는 이머징, 뭐 우리를 비롯해서 매력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도 같고요. 결국에는 뭐 대만도 광범위한 측면에서는 뭐 반도체고요. 어쨌든 AI 캐펙스의 우산 아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한국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반도체 주가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는 오늘 쭉 말씀을 나눈 지금 AI 캐펙스에 대한 진실 게임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진실 게임이 이게 조금 시세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너무 의심했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싸졌기 때문에 살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것 같고 말씀 주셨듯이 리밸런싱을 지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60% 가까이 갖고 있었잖아요. 한국 반도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반도체 주가 상승을 못 먹었어요. 외국인들이 55% 이상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0% 이상 갖고 있고 대주주가 25%, 34% 갖고 있고 개인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됐는데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뭐 지금 뭐 매일 10조씩 팔고 뭐 20조씩 팔고 이런 거를 다 개인들이 받아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최근 한 2, 3개월 이내에. 그렇죠.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돈 번 사람은 대주주하고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어딘지 우리가 예측을 못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게 산 건 개인이었다. 네, 개인이요. 개인이죠. 개인이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수급이 사실은 여기서 풀리려면 제가 보는 관점은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이 수급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자기네들의 AI 사이클에 수급이 풀려야 돼. AI 사이클이 풀리려면 요게 일단 풀려야 돼요. 뭐 좀 보여주세요. 네. 요게 뭐냐면 BCA 리서치에서 만든 건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와 반도체 주가를 비교한 거예요. 상대 강도예요. 반도체 주가가 자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저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 네. 근데 이게 3월 달에 이게 보시면은 네.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2월에서 3월에 이렇게 조정이 보였어요. 내려왔다는 네. 거예요. 2월에 3월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3월에 22%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30% 이상 빠졌어요. 네.
이번에 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지금 찌글찌글찌글한 게 안 나와 있는데, 밑으로 좀 네, 빠지는. 이번에 최근에 보시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올라가는데 반도체는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3월에 있었던 요게 그림이 이게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생긴 그림인데 요게 또 나와요. 네. 이게 이제 나오면서 2분기 실적을 소화하면서 어떻게 될 건지. 네. 이게 다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프가 올라가야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를 삽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주는 놈들보다 반도체를 공급하는 공급 서플라이어들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불균형적으로 올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월 달에 아까 코스피가 20% 빠지고 하이닉스가 30%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스피가 30% 빠지고 하이닉스가 45%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펀더멘탈한 거냐 아니면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 건데 여기에는 더 큰 데미지가 반도체에서 나온 거냐. 여기에 대한 검증이 조금 지금 그 검증 과정인 것 같고요. 다시 질문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산다면 이걸 소화하고 다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이닉스 ADR이 올라가면서 한국 주식을 크던 작던 순매수를 한다면 선순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순환이 일어날 것 같은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스코어에서 이머징 마켓, 여기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그 네. 여기 증가율이거든요. 네.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율이 36.7%고 12개월 평균입니다. 노란색이. 네, 노란색이 네네. 매출액이에요. 아, 네. 그런데 보면 매출액과 이익이 굉장히 괴리가 크죠. 그렇죠. 이 크다는 얘기는 OP 마진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남는다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반도체 또 대만의 TSMC가 또 일본의 키녹시아 이런 데가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IT 쪽에서 상대적으로 세계 혹은 미국에 비해서 매력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모멘텀으로 여태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최태원 회장의 발언 중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라는 게 빅테크 업체들의 어떤 압박이나 저항이나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제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마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많이 남고 이게 오늘 지금 최근에 주가만을 봐도 그렇게까지 뭐 좋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100%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말도 안 네. 되죠. 말도 안 되고 지금 하이닉스 77%의 영업이익률은 말이 안 되고요. 이 70%도 말이 안 돼요. 2, 3년 후에 70% 유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분기에 100조도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게 과거 사이클처럼 급전직하로 내려올 거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을 할 거냐 이게 과거 사이클하고 얼마나 다를 거냐 여기에 대한 진실 게이밍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LTA 얘기도 있고 이제 만약에 이익이 안정적으로 이건 가정이지만 과거 사이클과 다르게 오래 가는데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래 가면서 뭔가 가격이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내려오고 영업이익률이 지금보다 좀 내려온다. 이러면 시장은 긍정으로 받아들일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남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지금만큼 남지는 않게 좀 내려오고 메모리 가격도 내려오는데 LTA 같은 걸로 좀 안정적으로 길게 과거에 비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걸까요? PR을 높게 부여해도 괜찮은 거죠. 아, 네, 그렇다면 삼전닉스 PR을 5배로 부여를 하는 거는 꼭지에서 5배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일 때 지금 하이닉스가 5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클로 완만한 사이클로 간다면 이게
뭐 비메모리, TSMC 정도 이상의 완만한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사님하고 사실 다른 뭐 그 매크로적인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네 반도체 매크로를 얘기를 해야 얘기하느라고 되는데 잘 모르는 반도체를 얘기하느라고.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도 사실은 저도 그래요. 주식이 삼성엑스밖에 없냐라는 얘기 너무나 공감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우리 시장이 워낙에 노출도가 반도체에 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지금 다 같이 무너진 그런 뭐 현상인 방산 거죠. 뭐 지금 전력 다 망가졌잖아요. 코스닥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 주범인 것 같아요. 안정화가 어느 정도 돼야 정상화가 돼야 그럼요. 섹터별로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싸진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음번에 뭐 매크로까지 포함해서 매크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도 얘기해야 되고. 그러게요. 환율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네. 또 조만간 모셔보겠습니다.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